이 집이요. 참 조용하죠. 예전엔 여기 식탁 위에 국이 보글보글 끓고 남편은 창가에서 신문을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뒤로 어느 순간부터 창문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불도 그대로. 벽에 먼지가 쌓여도 그냥 모른 척 했죠. 딱 하루만 쉬자 했던 게 벌써 몇 년이 지나 있네요. 그런데요. 얼마 전 손녀가 다녀간 날 식탁 위에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갔어요. 할머니 집 지저분해서 못 와. 그 말이요.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그날 저녁 문득 액자 하나를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유리 뒤에 예전에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조용히 액자를 닦았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죠. 그게 참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까지 닦아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무너져 있진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윤정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를 춤추게 만들고 있었는데 하윤정은 그 먼지조차 귀찮아서 커튼을 다시 쳐버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제 입던 옷이 소파에 그대로 걸쳐져 있었어요. 빨래 바구니엔 사흘 전부터 쌓인 옷들이 넘쳐 흘렀고 싱크대엔 어제 저녁에 먹던 라면 그릇이 굳어버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상한 김치와 곰팡이 핀 두부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요. 에휴, 이게 뭔가 싶네. 하윤정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을 정수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여보, 집이 이게 뭐야라며 핀잔을 주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미영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수가 오늘 할머니 댁에 잠깐 들를 거예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과자 좀 드리려고요. 아 그래? 우리 지수가? 하윤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16살 손녀 지수는 하윤정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집이 이런 상태인데 지수가 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수도 바쁘니까 금방 갈 거예요. 미영의 말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집에 오래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았어요. 하윤정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보다 작고 어색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지수는 거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지러워진 집안을 보는 지수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어요. 어머, 우리 지수 왔구나. 어서 와. 하윤정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지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려다가 쌓여있는 옷들을 보고 망설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아도 돼요? 아, 그래. 잠깐만. 하윤정은 서둘러 옷들을 치우려 했지만 어디에 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옷들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과자 가져왔어요. 지수가 건넨 과자 봉지를 받으며 하윤정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녀가 오면 맛있는 걸 해주고 깨끗하게 치워진 거실에서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지금은 과자 봉지 하나 제대로 놓을 테이블도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할머니가 차라도 한 잔 타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해서 금방 가야 해요.
지수는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지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지수가 나간 후 하윤정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지수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집 더러워서 못 가.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하윤정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손녀가 무심코 적은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정말로 집이 더러워서 손녀가 오기 싫어하는 걸까요? 하윤정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쌓인 빨래, 먼지 쌓인 TV, 얼룩진 테이블, 굳어버린 싱크대. 언제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요? 정수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점점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날 밤 하윤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지수가 집을 보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거실로 나가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수의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윤정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년 동안 쌓인 게 어디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정수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하윤정은 주방에서 행주를 가져와서 액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정수의 환한 미소가 드러났어요. 그 순간 하윤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딱 하루 하나만 해보자. 하윤정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액자만 닦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해보기로 했어요. 큰 변화는 못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액자를 닦은 다음 날 하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닦아놓은 액자를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마치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뭘 해볼까? 하윤정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TV 선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서 리모컨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TV 화면도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요. 그래, 오늘은 여기를 해보자. 하윤정은 행주를 들고 TV 선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지만 선반이 깨끗해지니까 거실이 조금 더 밝아 보였어요. TV 화면도 닦으니까 화질이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어머, 이렇게 달라지네. 며칠이 지나면서 하윤정의 하루 일과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정리할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싱크대를 닦았고 또 어느 날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특히 창문을 연 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3년 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답답했던 공기가 순환되면서 집 전체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윤정은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숨막히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이 조금씩 깨끗해지니까 하윤정 자신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잠옷바람으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빗고 세수도 제대로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복도에서 박영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74살 박영자는 하윤정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 하윤정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요? 뭐가요?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박영자의 말에 하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즘 집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요. 집 정리요? 어머, 저도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워낙 쌓인 게 많아서요. 박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정은 박영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영자 씨,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요? 네. 저는 액자 하나 닦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딱 5분이면 끝나거든요. 박영자의 눈에 관심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져요? 달라져요. 신기하게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틀 후 박영자가 하윤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정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봤어요. 거실 테이블만 닦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박영자의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집 정리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격려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윤정은 2층에 사는 최기철을 계단에서 만났습니다. 69살 최기철은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날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하윤정 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쓰레기 버리러 가는 길이에요. 요즘 새벽에 조금씩 집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요? 네.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쯤 일어나는데 그때 서랍 하나씩 정리해요. 조용하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더라고요. 최기철의 말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정리가 명상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요? 손으로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하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8층에 사는 82살 이면자의 소식도 들렸어요. 박영자가 전해준 이야기였는데 이면자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을 집에 초대했다는 거였어요. 현자 언니가 말하는데 식탁을 깨끗하게 닦고 나니까 그 위에 차 한 잔 올려놓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차 마시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자는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문 열어주는 것도 꺼려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까지 들려요. 하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집 정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공간이 정리되니까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하윤정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액자 하나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실이 제법 깔끔해졌어요. 매일 하나씩 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해내는 작은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내일은 지수한테 전화해봐야겠다. 하윤정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손녀를 집에 초대할 용기가 생겼거든요. 하윤정은 용기를 내어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지수 좀 바꿔줄래? 어머,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평소 하윤정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지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잠시 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수야, 할머니야. 이번 주말에 할머니 집에 올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지수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런데. 괜찮아, 지수야. 할머니가 집을 많이 치웠거든. 이제 깨끗해졌어. 정말요? 지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 하겠니? 와서 직접 보렴. 주말이 되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정이 문을 열자 지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현관부터 다른 분위기였어요.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현관 매트도 깨끗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지수는 더욱 놀랐어요. 와, 진짜 다른 집 같아요. TV 선반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테이블 위에는 꽃까지 꽂혀 있었어요. 소파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쿠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루에 하나씩 했지. 처음엔 액자 하나 닦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지수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할아버지랑 찍은 거예요? 그래, 결혼할 때 찍은 거야. 할아버지 정말 잘생기셨네요. 할머니도 너무 예뻐요. 지수의 말에 하윤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뭔가 해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지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하윤정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싱크대도 깨끗하고 가스레인지도 반짝반짝했어요. 냉장고 안도 정리되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할머니와 손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는 청소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하윤정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지수가 남긴 쪽지 때문이야. 쪽지요? 할머니 집 더러워서 못 가라고 쓴 거 말이야. 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쓴 건데. 괜찮아, 지수야. 오히려 고마워. 그 말 때문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거든.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정말 좋아요, 여기. 그날 지수는 4시간이나 머물렀어요. 함께 김치찌개도 먹고 TV도 보고 옛날 사진도 꺼내서 보았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수가 돌아간 후 하윤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이곳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다음 주에도 지수가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며칠 후 박영자가 찾아왔습니다. 하윤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박영자는 한 달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5분 정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1시간씩 집안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리고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어서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하윤정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내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영자 씨, 우리 같이 다른 이웃들도 도와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현자 언니도 요즘 많이 밝아지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하루하나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하윤정, 박영자, 이면자, 최기철, 그리고 7층에 사는 67살 김순희까지요. 저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김순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침실 서랍 하나 정리했는데 그 안에서 남편이 써준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깜빡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었는데 정리하면서 다시 찾게 된 거죠. 모임 참가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최기철은 새벽 정리가 명상 같다고 했고, 이면자는 깨끗해진 집에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하윤정이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해요. 면역력도 개선되고요. 정말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이 끝난 후 하윤정은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세도 꼿꼿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다시 돌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에요. 하윤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포기했던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윤정은 내일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고 지수를 위해 새로운 요리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제는 큰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하윤정이 베란다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미영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미영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미영은 현관에서부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신발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복도까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거든요. 지수가 맨날 할머니 집 이야기만 해서 궁금해서 왔어요. 정말 다른 집 같아요. 거실로 들어선 미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발 디딜 곳도 없던 집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요. 엄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서 이 모든 걸요? 하루에 하나씩 했지. 처음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 하윤정은 딸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니 정말 손님을 제대로 맞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미영아, 너도 할 수 있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때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와, 엄마도 왔네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이제 친구들도 데려와도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말에 하윤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하다니요. 정말? 친구들 데려와도 돼? 당연하죠, 할머니. 근데 할머니, 제 친구 은지도 할머니랑 비슷한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 은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어지러워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릴까요? 하윤정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 하윤정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데려온 친구 은지와 은지의 할머니 한말순이었어요. 한말순은 올해 75살로 남편을 사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한말순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말순 씨,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손녀가 오기 싫어할 정도로요. 하윤정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수의 쪽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 일, 액자 하나 닦는 것부터 시작했던 일, 하루에 하나씩 하면서 점점 변화해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말 하루에 하나만 하셨어요? 네. 욕심내지 말고 정말 작은 것부터요. 오늘은 액자, 내일은 TV 선반, 이런 식으로요. 한말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희 모임에도 오세요. 하루하나 모임이라고 해서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며칠 후 열린 하루하나 모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말순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온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있었어요. 저는 72살 윤기남입니다.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임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같이 살지만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집안일이 점점 버거워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와서 많이 배웠어요. 모임이 끝난 후 하윤정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깨끗한 행주와 함께 하루하나라고 적힌 작은 카드였어요. 이 카드를 보면서 매일 하나씩만 해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하윤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윤정 씨, 요즘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그러시네요. 복도도 깨끗해지고 이웃들끼리 인사도 더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윤정 씨가 시작하신 모임 덕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해요.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날 저녁 하윤정은 정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는 이제 늘 깨끗했고 정수의 미소도 선명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하윤정은 정수에게 요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가 자주 놀러 오는 것, 이웃들과 모임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혼자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윤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구와 만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으로 햇살이 비치며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삶은 어지럽지만 정리는 내가 할 수 있구나. 하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적어도 자신의 공간만큼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 셋이랑 같이 갈게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 우리 지수야.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하윤정은 기쁜 마음으로 장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손녀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할머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니요. 집을 나서면서 하윤정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집이었어요. 단 하나의 동작, 단 하나의 공간 정리가 삶을 다시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한 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그 한 곳이 있다면 지금 정리해 보세요. 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윤정은 마음속으로 모든 청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신이 바로 그 증명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 떠오르셨나요? 그 작은 한 구석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모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